요즘 포트폴리오 열어보기 좀 두렵지 않으신가요? 시장에 대한 걱정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다면 오늘 이야기 꼭 한번 들어보셔야 합니다. 네, 요즘 뉴스만 틀면 나오는 얘기들이죠. 전쟁 소식에 유가는 들썩이고 환율은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오르고 있습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 세 가지 조합은 그냥 가벼운 조정이 아니라 꽤 큰 위기를 불러오곤 했습니다. 이게 그냥 막연한 불안감이 아닙니다. 바로 이번 주 원달러 환율이 장중에 1,500원을 넘어섰어요. 무려 17년 만에 처음으로 보는 숫자입니다. 이건 우리 자산, 우리 지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아주 강력한 신호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번 주에 시장이 도대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구체적인 숫자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다우존스가 3%, S&P 500은 2%가 빠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1.2% 하락에 그쳤다는 겁니다. 오히려 전통적인 가치주들이 더 큰 타격을 입고 성장주들이 선방한 좀 특이한 한 주였어요. 이렇게 겉으로 보기엔 그냥 다 같이 빠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돈의 흐름이 아주 명확하게 갈리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하락장,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는 거죠. 그럼 이제 큰 그림에서 좀 더 안으로 들어가서 시장이 진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딱 두 회사를 콕 집어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야, 이거 정말 극명한 대비를 보여주죠. 한쪽에서는 전쟁 리스크가 커지니까 AI 방산주인 펠런티어로 돈이 확 몰리면서 무려 14.5%나 급등했습니다. 반면에 미국 사람들의 소비 심리와 직결되는 홈디포는 경기 나빠질 거라는 우려 때문에 5.2%나 빠졌고요. 돈이 어디서 나와서 어디로 가는지 너무 명확하게 보이지 않나요? 바로 이겁니다. 이 움직임은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뭘 가장 무서워하고 또 반대로 어디를 안전하다고 생각하는지 그 속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신호인 셈입니다. 자, 그럼 다시 한 걸음 물러나서 더 큰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런 개별 주식이 움직임을 만들어낸 진짜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 거시 경제와 지정학적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투자자들 밤잠 설치게 만드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이죠. 전쟁 때문에 유가가 오르면서 물가가 불안해지는데 동시에 고용 같은 경제 지표는 꺾이니까 이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는 거 아니냐는 공포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왜 중앙은행한테 악몽이냐면 말 그대로 진퇴양난에 빠지는 거거든요. 물가를 잡자고 금리를 올리면 가뜩이나 안 좋은 경기가 아예 박살날 수 있고요. 그렇다고 경기를 살리자고 금리를 내리면 물가가 미친 듯이 뛸 수 있으니까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건 단순히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만약에 중동의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인데 말이죠. 보시면 중국이 수입량의 거의 40%를 차지하고요. 인도 그리고 바로 우리나라가 3위입니다. 일본까지 포함하면 아시아 주요 경제 대국들이 모두 직접적인 타격권 안에 있는 거죠. 유가가 오르는 건요. 그냥 기름값 오르고 끝 이게 아니에요. 마치 도미노처럼 경제 전체로 충격이 퍼져나갑니다. 처음엔 항공사나 운송회사들이 바로 타격을 받고요. 그럼 비행기값, 여행비가 비싸지니까 사람들이 여행을 줄이겠죠. 결국엔 모든 물건의 운송비가 오르면서 우리 장바구니 물가 전체가 오르고 소비가 확 줄어드는 이런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전쟁이 나면 주식시장은 망한다. 과연 그럴까요? 지금부터 역사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우리는 전쟁이 터지면 무조건 시장이 폭락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과연 데이터도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아주 의외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1973년 욤키푸르 전쟁 때는요. 1년 만에 주가가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마이너스 43%니까요. 그런데 불과 몇 년 뒤에 있었던 이란 이라크 전쟁 때는 어땠죠? 오히려 26% 가까이 올랐습니다. 똑같이 중동에서 큰 전쟁이 났는데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였던 거죠. 그럼 이 둘의 차이가 대체 뭐였을까요? 답은 전쟁 그 자체가 아니라 오일 쇼크였습니다. 전쟁이 유가에 얼마나 큰 충격을 줬느냐에 따라 시장의 운명이 갈렸던 겁니다. 심지어 더 놀라운 건요. 과거에 있었던 모든 전쟁들을 다 평균 내보면
전쟁이 터지고 1년 뒤에 주가는 평균 8.4% 올랐다는 겁니다. 상승 마감했다는 거죠. 이 차트를 보면 마음이 좀 편안해지실지도 모르겠네요. 지난 100년간의 주가 흐름인데요. 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베트남전, 인류 역사를 바꾼 이 굵직한 전쟁들이 거대한 상승 흐름 속에서는 그냥 작은 점, 잠깐의 출렁임처럼 보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뭐죠? 결국 시장은 이 모든 걸 이겨내고 우상향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역사 공부는 이쯤 하고 다시 현실로 돌아와 보죠. 그래서 우리 지금 뭘 해야 할까요?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투자의 대가, 워런 버핏의 이 말이 딱 떠오릅니다. 앞으로 시장이 오를지 내릴지 점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오르든 내리든 어떤 상황이 닥쳐도 나는 괜찮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는 게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던지고 싶은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다음 주에 주가가 어떻게 될까? 이걸 걱정하는 대신에 만약 지금보다 상황이 더 안 좋아져도 내 포트폴리오는 괜찮을까? 이렇게 질문을 한번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야말로 지금 같은 시장에서 우리를 지켜줄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겁니다.